자, 다음 그림과 같이 거리가 1인 두 직선 위에 1의 간격으로 점이 5개 찍혀 있는데 이 4점을 꼭지점하는 사각형 중에 넓이가 2인 개수를 구하시오인데, 자, 여기서 4개 점을 찍어서 사각형을 만들려면 방법은 위에서 2개 점을 찍고 아래에서 2개 점을 찍는 방법밖에 없겠죠. 4개 점은 각각 위 2개, 아래 2개.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쪽으로 하면 사각형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럼 위 2개, 아래 2개를 찍다 보니까 이런 느낌 아닐까요? 여기 2개 선택하고 여기 2개 선택한다면 이런 식의 뭐가 나오냐면 사다리꼴이 나오겠죠. 아니면 여기 2개, 여기 2개 선택하면 이런 식의 평행사변이 나올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사다리꼴이 만족될 거라는 얘기지. 어차피 평행사변형은 사다리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도형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서 넓이 2가 되도록. 그럼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은 윗변과, 그냥 윗변을 A라고 할게요. 윗변과 아랫변을 더한 다음에 높이는 얼마냐면 1이라고 되어 있네요. 나누기 2 하면 넓이 2가 나와야 돼요.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이 4가 되는 경우를 찾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윗변과 아랫변의 합이 4가 되는 케이스예요. 그럼 이걸 나누면 되지 않나요? 윗변과 아랫변의 길이가 4가 되려면 A, B의 순서상을 1, 3으로 보거나 아니면 2, 2로 보거나 아니면 3, 1로 보면 되겠죠. 1, 3과 3이 지금 다른 케이스죠, 이거는. 그럼 첫 번째, 1, 3, 윗변 길이 1이 되는 케이스를 2점을 찍으려면 이렇게 2점 잡으면 되죠. 아니면 이렇게 2점, 아니면 이렇게 2점, 아니면 이렇게 2점. 몇 가지 경우가 있나요? 4가지가 있죠. 곱하기 아랫변에 3을 잡는 케이스는 이렇게 3, 아니면 이렇게 3. 요 2개밖에 없네요. 2가지. 얘는 8가지. 그럼 2로 잡는 케이스는 2로 하나, 둘, 셋. 그럼 밑에도 3개죠? 똑같이? 점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여기 3개, 여기 3개. 3, 3은 9. 그럼 3일을 잡는 케이스는 아까 하지 않았나요? 1, 3이나 3일이나 앞뒤 순서 바뀌었지 내용은 어차피 점의 개수가 간격도 동일하기 때문에 2 곱하기 4, 8가지. 이건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케이스니까 다 덧셈해야 되겠죠? 다 더하면 몇 가지예요? 25가지. 자, 그림같이 중심이 같고 반지름 길이가 1, 2, 3, 4, 5인 5개의 원이 있죠. 이 5개의 원을 경계로 해서 안으로부터 5개의 영역 A, B, C, D를 나눠놨어요. 서로 다른 3가지 색을 칠할 때 서로 다른 색깔 칠해서 색칠된 문양을 만들려고 하는데 각 영역은 한 가지 색으로만 칠할 수 있고 이웃하는 영역에 다른 색깔을 칠해서 영역을 구분하려고 하는 겁니다. 3가지 색의 물감은 각각 10통 이하만 사용할 수 있어요. 10통을 사용한다는 게 아니고 10통 이하니까 뭐 10통 써도 되고 9통 써도 되고 뭐 한 통을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근데 물감 한 통으로는 영역 A의 넓이만큼 칠할 수 있다. 영역 A가 반지름 1짜리잖아요. 반지름 1짜리 영역의 넓이는 파이 아닌가요? 그럼 한 통에 파이만큼의 1파이만큼의 영역을 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때 서로 다르게 칠해지는 문양의 개수를 구하시오인데 어차피 A, B, C, D, E에 칠할 텐데 가장 넓은 영역인 그냥 2를 먼저 칠하도록 합시다. 왜냐면 넓은 영역에 칠하다 보면 남은 걸 칠할 수 있는 여기서는 통의 개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개수 세기 좀 편하죠. 그럼 E 칠하고 그 다음은 D 칠하고 C 칠하고 B 칠하고 A 칠하는 경우로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제 칠하려면 각각의 넓이가 얼마나 정리가 될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넓이 값을 계산해야 되네. 넓이 계산해 봅시다. 여기는 파이만큼 1파이만큼 칠할 수 있고 B에는 반지름 2짜리니까 4파인데 안에 있는 1파이를 빼야 되니까 여기는 3파이만큼 칠할 수 있고 여기는 반지름 3짜리 9파이죠. 9파인데 내부에 4파이가 있으니까 5파이만큼 칠할 수 있고 약간 느낌이 이렇게 가지 않겠나요? 볼수록 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묻는다면 색깔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 있다고 칩시다. 각각 10통이 있다는 얘기는 빨간색도 10파이만큼 칠할 수 있고 파란색도 최대 10파이, 노란색도 최대 10파이만큼 칠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통으로 어차피 한 통이 1파이니까 그냥 통으로 기억해도 되고 빨간색은 10통,
파란색 10통, 노란색 10통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2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세 가지겠죠?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중에 하나 칠할 테니까.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들어야 편하니까 빨간색을 칠했다고 칩시다. 세 가지 중에 하나, 빨간색 칠했다. 곱하기, 뒤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이제 빨간색은 못 칠하죠. 파란색을 칠했다고 칩시다. 두 가지. 파란색. 그럼 C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파란색은 못 칠해요. 왜냐면 이웃하니까. 파란색은 이웃해서 못 칠하고, 빨간색은 양이 부족해서 못 칠하죠. 양이 부족하다는 말 이해하나요? 빨간색 벌써 앞에서 몇 파이를 썼냐면 빨간색은 벌써 9파이를 썼어요. 그럼 빨간색 1파이밖에 안 남잖아. 파란색은 벌써 7파이를 썼고. 근데 파란색은 이웃해서 못 쓰고 빨간색은 1파이밖에 안 남아있는데 여기 C에 칠하려면 최소한 5파이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양이 감당이 안 되니까 결론은 파란색은 이웃해서 못 쓰고 빨간색은 양이 없어서 못 쓰니 뭐밖에 못 쓴다는 얘기죠? 노란색밖에 못 쓴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 선택이 없다는 얘기죠. 노란색밖에 못 쓴다. 그럼 노란색은 이제 5파이를 쓴 겁니다. B에는 노란색을 칠했으니까 여기는 노란색이 이웃해서 이제 못 쓰게 되죠. 그 여전히 빨간색은 양이 없어요. 처음에 다 칠해놨기 때문에 1파이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 B를 칠하려면 3파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빨간색은 양이 없어서 안 되고 노란색은 옆에 노란색을 칠했으니까 칠할 수 있는 색깔은 파란색 하나밖에 못 써요. 그럼 파란색을 썼죠? 파란색은 3파이를 썼어요. 그럼 파란색 다 썼어 이제 10파이를 썼으니까.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이제 뭐가 남았냐 하는 거죠. A는 일단 여기 B에다 파란색을 썼으니까 파란색은 이웃해서 못 씁니다. 그럼 남아있는 거 조사해 봤더니 빨간색이 몇 파이 남아요? 1파이 남았고 그 다음에 노란색은 얼마 남았죠? 5파이가 남아있죠. 노란색 여기 한 번밖에 안 썼으니까.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수 몇 가지예요? 두 가지가 되죠. 1파이니까 빨간색 갖다 쓰든지 아니면 노란색 중에 하나를 쓰든지. 그럼 지금 노란색은 다 안 쓰게 되는 건가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다 안 쓰게 됐겠죠. 근데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고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2니까 4, 3, 12. 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8개의 블록을 각각 2개 나무판 A, B에 한 곳에 일렬로 쌓습니다. 각 나무판에는 적어도 하나의 블록이 쌓여 있고 나무판 A에 쌓여 있는 블록 개수가 B보다 많고 그 경우의 수를 계산했더니 A 곱하기 B 팩토리얼일 때 자연수 A, B의 덧셈을 계산하시오. 이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블럭을 나무판 A, B에 쌓아 일렬로. 여기 나무판이 있어요. 그냥 A라고 하고 이 나무판을 이걸 B라고 합시다. 여기다 쌓아요. 블럭을. 근데 총 8개의 블록인데 A에 쌓인 블록이 B 블록보다 많아야 돼. 예를 든다면 블록이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는 하나, 둘. 뭐 이런 느낌인 거죠. A에 쌓인 블록이 B 블록보다 많으며 두 블록을 합치면 8개니까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3개. 5개, 3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쌓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인지 계산하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나씩 하려니까 조금 부담스럽죠? 그래서 어떤 느낌을 풀면 더 쉬우냐면 약간 이런 느낌. 여기에 A 판을 둬요. 그리고 블록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 블록을 A판, B판 이렇게 두 판 사이에 블럭을 이렇게 끼운다고 생각합시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A판을 바닥에 두고 예를 들어 이거 뭐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A판은 바닥에 두고 B판 위에 둔 다음에 그 사이에 8개 블럭을 쌓아놓고 이렇게 판 2개를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덮어놓은 다음에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A판이 B판보다 블럭 개수 더 많아야 되는데 그럼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여기 7개, 여기 1개 이 조합이거나 아니면 여기 6개, 여기 2개 이 조합이거나 아니면 여기 5개, 3개 이 조합 말고는 없겠죠.
4개는 같아지는 거고 A가 더 많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그럼 첫 번째, 이 안에서 블럭을 뭐 해야 되죠? 배열하는 거죠. 그렇지? 그럼 몇 팩토리얼인가요? 8팩토리얼이죠. 8개의 블럭을 일렬로 배열한다. 그럼 배열은 다 끝난 상태예요. 이제 뭐 하면 되죠? 이렇게 나누면 돼요. 그럼 7개 한 개로 나누겠다는 얘기는 이거를 블럭을 어떻게 뜯겠다는 뜻이냐면 이렇게 뜯어가지고 7개는 A에다 주고 1개는 B에다 주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뚝 뜯어서 이렇게 놓는다는 거죠. 이걸 위아래를 뚝 뜯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는 그냥 얘네가 A가 가져가고 나머지 1개를 이렇게 B가 뚝 뜯어서 이렇게 놓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가 B보다 블럭 개수 더 많은 이런 케이스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어떻게 나눌 수도 있죠? 이렇게 나누면 돼요. 이렇게 나누면 이제 이 케이스가 되겠죠. 6개, 2개로 나누지는. 그 다음, 이렇게 놓으면, 5개, 3개로 놓는 케이스. 그럼 경우가 몇 가지 있나요? 3가지 있죠. 상황상 3가지. 7개, 1개 뜯어 놓는 케이스 하나. 6개, 2개 뜯어 놓는 케이스 하나. 그 다음에 5개, 3개 뜯어 놓는 케이스 하나, 이렇게. 앞에 곱하기 3. 따라서 A는 3, B는 8. 둘을 더하면 11이 정답이다. 되죠. 자, 어느 관광지에서 7명 관광객 A, B, C, D, E, F, G가 마차를 타요. 이런 마차를 타는 거죠. 근데 마차에 4개의 2인용 의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4개씩 이렇게 2인용 의자 2개, 이렇게 2인용씩 총 4개의 의자가 있었는데 마부가 가장 오른쪽 앞에 앉았어요. 그럼 2인용 의자는 이제 3개밖에 안 남은 상태겠죠? 근데 7명의 관광객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서 앉을 겁니다. A와 B는 같은 2인용 의자에 이웃해서 앉아요. C와 D는 다퉜어. 떨어뜨려서 앉혀야 돼요. 자, 가부터 먼저. A와 B라는 두 사람은, 이제 사귀는 사이에요. 둘이 2인용에 붙여놔야 돼. 근데 2인용의 의자는 이제 몇 개 있죠? 3개 있죠, 이렇게. 그럼 이 3개의 2인용 의자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3C1. 결국 그냥 3가지라는 얘기죠. 여기 앉을 거냐? 니네 여기 갈 거야? 여기 갈 거야? 여기 갈 거야?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의자를 선택했다고 해서 A, B가 딱 자리가 배치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의자만 만약 여기를 선택했어요. 여기를 선택했으나 A가 여기 위치상 위에 앉을지 아니면 아래에 앉을지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2명이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 이팩토리얼. 물론 경우는 2가지입니다. 뭐 쓰면 이렇지만 실제로는 3 곱하기 6가지를 말하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했으면 이렇게 상황을 계산해서 경우의 수를 정리했으면 꼭 예를 들으라고 그랬죠. 그래야 안 헷갈립니다. 그럼 A가 여기 앉고 B가 여기 앉았다고 칩시다. 그 다음 나머지 CD는 모르는 사람이야. 같이 앉으면 이게 이제 어색할 것 같아. 그래서 떨어뜨릴 생각이야. 2인용 의자에 이웃하지 않게 앉아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웃하지 않는 걸 고민하는 것보다는 앞에서 많이 문제 풀었듯이 이웃하는 경우를 계산한 다음에 보통 빼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웃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이웃하지 않으려면 이웃하는 경우를 뺀다라는 건데 보통 이게 6건 문제들은 전체 경우의 수를 계산해야 되죠. 전체 경우의 수. 남은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A, B 빼고 이렇게 5명 남았어요. 5명을 남아있는 이 5자리에다 배열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C, D 상관없이 그냥 막 배열하는 거죠. 5팩토리얼. 근데 빼기, 우리 뭐 할 거냐면 여기서 C, D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낼 겁니다. 그럼 C, D를 이웃하게 만들려면 아까랑 비슷한 케이스예요. 이웃할 수 있는 자리가 몇 자리 있죠? 2자리, EC1. 여기 앉을 거냐, 여기 앉을 거냐. 그렇죠? 그리고 만약 여기 앉기로 결정했다면 이 사람들 위아래 자리에 일렬 배열, 이팩토리얼. 그럼 이렇게 앉았다고 칩시다. 여기에 C 앉고 여기에 D 앉은 게 여기까지 계산이 끝난 상태죠. 그럼 끝났나요? CD만 앉히고 나머지는 안 앉힐 거예요? 나머지 몇 명 남았어요? EFG 3명 남았잖아. 나머지 3명을 나머지 3자리에 일렬, 얘네들은 아무 관계없죠. 뭐 이웃해서 앉든 떨어뜨려서 앉든 3명을 일렬로 배열한다. 3팩토리얼. 이걸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120 빼기 여기 2 곱하기 2 곱하기 6 46 24 빼면 96. 따라서 정답은 6 곱하기 96 이거 얼마예요? 576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림과 같이 16개의 정사각형이 이루어져 있는 판 위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흰 공과 검은 공 4개를 놓으려고 한답니다. 이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공을 놓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오. 이건 예인 거죠. 지금 문제 조건에 맞는 예를 그려놓은 거고 이 조건이 뭐였는지 확인해 보니까 흰 공은 각 행과 각 열, 행은 가로줄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열은 세로를 말하는데 이런 단어 뜻 알고 있나요? 몰랐어요? 뮤직하고만 알죠. 그렇죠. 자, 행과 열은 행은 그냥 가로줄을 말하고 열은 세로줄을 말하는 그냥 기본적인 단어인데 흰 공은 가로줄에도 한 개씩, 세로줄에도 한 개씩 놓아야 돼요. 예를 들어 칸을 이렇게 있는데 칸이 4칸씩 총 16칸이 지금 있는 상태죠. 이렇게 있는데 흰 공을 이런 식으로 배열하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로줄은 한 개씩의 흰 공이 배열된 게 맞는데 세로줄이 지금 흰 공 2개가 겹쳐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는 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대신에 검은 공은 열만 맞추면 돼요. 열에만 한 개씩 맞추지 행은 뭐 같은 가로줄에 같은 가로줄에 검은 공 2개 있는데 라는 거는 상관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모양상 이게 헷갈리게 돼 있네. 색깔이. 이게 흰색처럼 보이는데 이게 지금 뭔지 알죠, 이게? 이게 지금 뭐 반전 처리가 된 거기 때문에 이게 흰색이에요. 얘네 동그라미, 노란색 동그라미 얘네가 흰색입니다. 색칠된 건 까만 거예요. 보니까 이거에 대한 표현을 잘 놓은 것 같아요. 대신에 강열에 흰 공과 검은 공은 이웃해서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흰 공 옆에 검은 공 이렇게는 안 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딱 이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흰 공은 각각 가로줄 한 개씩 그리고 세로줄 한 개씩에 놓되 검은 공은 열만 맞추고 행에는 같은 검은색 2개 나와도 상관없대. 검은색과 흰색은 어쨌든 최소한 한 칸 이상 떨어뜨린다. 이런 느낌으로 배열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그림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쉬워요. 그림이 없으면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림 보고 풀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아무래도 흰 공이 좀 더 조건이 타이트하죠. 그러니까 타이트한 조건을 먼저 잡아줘야 나머지는 좀 더 쉬워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먼저 흰 공을 배열해 봅시다. 흰 공은 일행의 흰 공을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4가지겠죠.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중에 한 군데 놓으면 되니까. 그럼 여기다 놨다고 치는 거죠. 4가지 중에 하나 여기다 놓은 거예요. 그 다음은 이행에 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여기 이 자리는 못 놓죠? 그러면 같은 세로줄에 놓이게 되니까 그럼 여기 3개 중에 하나 놨겠죠? 그 경우를 여기다 이제 색칠한 거예요. 그럼 세 번째 가로줄에 놓을 수 있는 경우는 여기 못 칠하고, 그러니까 세 번째 가로줄은 여기 못 칠하고 여기 흰색을 못 놓는 자리예요. 그럼 남는 자리 이렇게 2개밖에 안 남잖아요. 2. 그럼 이번에는 여기도 이제 못 놔요. 흰 공을 여기도 못 놔요. 그럼 놓을 수 있는 여기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죠. 한 가지. 흰 공은 다 놨습니다. 두 번째, 이제 검은 공을 놔야 되는데 검은 공은 세로줄만 맞추되 가로줄은 같은 게 와도 상관이 없죠. 그리고 흰 공과 떨어뜨려야 돼요. 그럼 벌써 아까 말한 대로 흰 공이 여기 놓여있는 상태잖아, 이 줄에. 검은 공은 세로줄을 맞출 생각이에요. 흰 공이 여기 놓여있는 상태니까 검은 공이 올 수 없는 자리가 있죠. 이 자리는 못 옵니다. 그럼 이웃하게 되는 거니까. 그럼 검은 공이 놓을 수 있는 자리는 2자리밖에 안 남아요. 이 2개 중에 한 군데다 칠해 놓은 거죠. 갖다 놓은 거죠. 그 다음은 두 번째 열에다가 검은색을 놓을 건데 같은 가로줄에 놓는 건 상관이 없지만 그냥 흰 공만 떨어뜨리면 되지. 근데 흰 공이 여기 지금 칠해져, 흰 공이 여기 놓여져 있는 상태니까 검은 공은 이 자리에 못 와요. 그래서 검은 공 놓을 수 있는 자리는 이렇게 2자리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 선택해서 여기다가 갖다 놓은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세로줄을 선택할 때 흰 공이 여기 있는 상태니까 검은 공이 놓을 수 있는 자리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는 못 놓는 자리가 되니까. 여기다 검은 공을 놓으면 흰 공과 이웃하게 되니까. 그래서 한 가지만 남아요. 마지막 검은색.
흰색이 여기 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 검은색 못 넣고 이쪽 못 놔요. 따라서 검은색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가와 나, 흰 공, 검은 공이 모두 다 동시에 놓아져야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걸 결국은 다 곱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4, 3, 12 곱하기 8, 12 곱하기 8 얼마야? 네? 96? 네. 정답은 96, 2번이 된다. 그림이 있으면 그림대로 풀면 쉬워요. 그러니까 그림이 없으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 보시고 놓을 수 있는 자리 없는 자리 따지시면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선생님 이건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놓다 보니까 여기 3열과 4열에 검은색에 놓을 수 있는 자리가 하나씩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 그림이 다른 처음부터 흰 공을 여기다 안 넣고 딴 데다 두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 곱셈의 순서가 달라지겠죠. 2, 2, 1이 아니고 뭐 1, 2, 1, 2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어쨌든 이 곱셈의 조합 자체가 달라지진 않아요. 1과 2의 위치가 바뀔 뿐이지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해보시면 뭐 별 차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쪽 그림에 8개 칸에 8개 숫자 0, 1, 2, 3, 4, 5, 6, 7까지 8개 숫자를 적어 넣어요. 색칠한 칸을 포함한 저기 가로줄 6개 숫자와 세로줄 3개 숫자 합이 서로 같답니다. 자, 이랬을 때 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를 찾는 문제인데 봐봐. 지금 내가 숫자를 어떻게 놓고 있는 거냐면 예를 들어 0, 1, 2, 3, 4, 5, 6, 7 뭐 이런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로줄과 세로줄의 합이 똑같잖아. 그럼 가로줄과 세로줄 중에 하나의 합만 구하면 나머지는 나머지 같은 합이겠지. 그럼 근데 그 가로줄 하나의 합은 세로줄 하나나 가로줄 하나의 합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치면 얼마죠? 18이죠. 근데 이건 배합이 안 맞는 거지. 그냥 막 썼으니까. 근데 쓰다 보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숫자를 다 더하고 또 이렇게 숫자를 다 더하고 그래서 걔를 2로 나누면 딱 절반의 합이 나오지 않을까요? 가로 한 번, 세로 한 번 다 더해서 그 합을 2로 나누면 딱 반반의 합이 나올 테니까. 이 말 이해될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합산 보세요. 5가 몇 번 더 쓰면 되죠? 2번 더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배열하다 보면 0, 1, 2, 3, 4, 5, 6, 7 한 번씩 다 덧셈 되는데 가운데 있었던 5만 한 번 더 덧셈 되는 거예요. 그걸 2로 나누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가로줄 하나의 합 또는 세로줄 하나의 합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거 뭐가 올지 모르니까 이걸 그냥 A라고 합시다, 우리는. 뭐가 올지 모르니까. 그럼 아까 말한 대로 0, 1, 2, 3, 4, 5, 6, 7 하고 A 한 번 더 이런 느낌이죠. 이걸 2로 나누면 가로줄, 세로줄 합에 하나가 나타나요. 그럼 합이 얼마예요, 이거? 계산 좀 해주세요. 28인가요? 네, 28. 28 2로 나누면 14 플러스 2분 A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렇게 하나 나누고 이렇게 하나 나눈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근데 느낌상 알겠죠? 이게 저렇게 합쳐서 같은 답이 나오려면 따라서 이 A가 짝수라는 거는 금방 알 수 있지 않을까요? 2분의 1로 갔기 때문에 2를 지워줘야 돼서 위에 있는 A가 짝수겠죠. 그럼 여기서 짝수는 뭐밖에 없나요? 0 있고 2 있고 4 있고 6 이렇게 있겠죠. 됐니? 그럼 첫 번째 이제 분할해 가는 거죠. 분류해 가는 겁니다. A가 0일 때 A가 0이에요. 0 됐어요. 그럼 14 A가 0이에요. 얘네 둘이 더해서 14가 되는 게 있나요? 서로 다른 두 수잖아. A만 같은 수가 두 번 계산됐었지 얘랑 얘랑은 서로 다른 두 수 아니에요? 서로 다른 두 수를 더해서 14가 되는데 이 조합으로는 14를 만들 수가 없네요. 7이 두 번 계산되는 경우밖에 없는데 이건 안 되잖아. 이건 안 되겠네요. 그러면. 두 번째, A가 2라면 여기 2 들어갔어요. 계산 잘해야 됩니다.
2가 들어왔어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나머지 여기랑 우리 여기만 포인트를 맞춥시다. 나머지 숫자 너무 많으니까. 얘랑 얘랑의 합이 얼마? 13이 돼야죠. 여기에 2가 들어왔어. A가 2가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럼 14 플러스 1, 그럼 15지. 15인데 얘네 합쳐서 15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세로줄 합이. 근데 여기 2가 있었으니까 15 빼기 2. 나머지 두 수의 합은 13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13의 조합이 되려면 누구밖에 없나요? 6, 7밖에 없겠죠. 이렇게. 이해됐니? 응.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배열해야 돼. 남은 건 이제 계산해야 돼.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6, 7이 꼭 여기가 6, 여기가 7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자리 바뀔 수도 있죠. 그럼 6, 7을 배열하는 경우에서는 몇 가지죠? 2팩토리얼이에요. 두 가지. 6, 7 아니면 7, 6. 그럼 나머지 2 하나, 2 하나, 6 하나, 7 하나 빼면 숫자 몇 개 남죠? 5개 남아요. 이 5개를 여기다 쭉 하고 일렬로 배열하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하나씩만 갖다 깨놓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 맨 앞에 0 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연수 아니에요. 그냥 숫자만 갖다 끼는 거예요. 나머지 숫자를 배열하는 경우는 5팩토리얼. 몇 가지죠? 240까지. 요거 같이 계산, 미안합니다. 같이 계산하면. 그럼 A가 2라는 경우가 되면 240까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A가 4가 되면 여기다 이제 4 집어넣어요. 여기다 4 집어넣어. 그럼 14 플러스 2니까 이 세 수합은 16이 돼야 되고 가운데 4 빼면 요 양, 위, 아래 양 끝에 있는 숫자의 합은 12가 돼야 되겠죠. 그럼 정의 숫자 중에 여기 4 썼고, 여기 4 썼고, 합쳐서 12가 되는 조합. 5, 7? 밖에 없네요. 2팩토리얼. 나머지 다시 5팩토리얼. 똑같네. 240. 네 번째, A가 6이 될 때. A가 6 됐어요. 여기다 6 집어넣으면 14 더하기 3, 17. 17에서 6 빼면 11. 두 수합은 11. 됐니? 근데 11이 되는 건데 5, 6은 돼? 합이 11이잖아. 5, 6 돼? 안 되지. 5, 6은 안 되지. 왜 안 돼요? 여기 6 갖다 썼잖아요. 숫자 한 번씩 쓰기로 했지. A 6을 여기다 6을 또 쓰게 되면 6이 두 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수는 없죠, 지금. 배열상.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겠네요. 그럼 11 만드는 조합이 6, 5 말고 또 뭐 있어요? 4, 7 있겠죠. 이건 되겠네요. 이거는 상관이 없죠. 2팩토리얼. 나머지 5팩토리얼. 또 240. 그럼 240 몇 번인가요? 3번 더 쓰면 되시니까 240 곱하기 3 얼마인가요? 720. 정답은 720이 된다는 거죠. 자, 주머니에 이렇게 5개 숫자가 적힌 구슬이 있는데 개수가 달라요. 1, 2는 1개씩, 3이 적혀있는 숫자는 2개, 아니네요. 1, 2, 3은 1개씩, 4가 적혀있는 숫자는 2개, 5가 적혀있는 구슬은 3개가 들어있는데 이 8개가 들어있는 구슬에서 주머니를 동시에 4개를 꺼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듭니다. 근데 같은 자리 숫자끼리가 만약 나온다면 걔네는 이웃하게 배열하지 않는다. 뭐 예를 들어 뭐 1, 2, 3, 4 이렇게 뽑아서 4자리 만들겠다는 얘기죠. 근데 혹시나 4가 2개 나오면 4, 4, 2, 5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4, 2, 4, 5 이건 괜찮아요. 이런 건 괜찮은데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맞니? 근데 지금 5가 3개 있거든? 그럼 5를 3번 뽑는 경우는 어떨까요? 5가 3번 뽑는데 이거를 서로 5끼리 이웃하지 않게 만들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럼 5는 3개까지는 뽑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최대 2개까지는 뽑을 수 있겠지만 4 나오는 최대 2개지만 3개는 뽑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걸 분류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류하냐면 4와 5가 2개 이상 나왔을 때가 문제겠죠. 그러니까 2개 나왔을 때가 문제야. 1개씩 나올 때는 전혀 이웃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죠. 그럼 말 그대로 그냥 각각 1개씩만 나왔대. 각 숫자가 1개씩만 나왔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냥 5개 숫자 중에 몇 개 고르면 되죠?
4개를 골라서 자연수를 만들 거니까 P죠. C가 아니고 일렬로 배열한다. 두 번째. 이번에는 이제 4가 2개. 나머지는 1개씩. 4가 2개. 나머지는 1개씩. 그렇게 되는 케이스라면 미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4를 2개 뽑아놔요. 4 2개. 그럼 나머지 2개는 어디서 뽑아야 되죠? 1, 2, 3, 5 중에서 2개를 뽑아야죠. 그럼 서로 다른 종류, 4종류에서 2개를 뽑는 케이스니까 4P2가 되겠네요. 근데 문제는 같은 숫자 2개를 뽑아내면 이웃하게 배열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지? 얘는 5가 3개 있는데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확률 구하는 게 아니고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니까 내가 뽑아낼 2개 구슬은 1구슬 아니면 2구슬 아니면 3구슬 아니면 1구슬, 2구슬, 3구슬, 5구슬 중에 2개만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4C가 맞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까 이 자리 있었잖아요. 같은 숫자끼리 나오면 이웃하지 않는다. 지금 같은 숫자 2개 나왔거든요. 그럼 4를 이웃하지 않게 하려면 나머지 2개를 4P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뭐 예를 들어 2와 5를 뽑는 케이스가 있겠죠. 2, 5를 먼저 4P는 2, 5를 뽑은 다음에 2개를 일렬로 배열한 상태니까 배열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배열은 다 한 상태예요. 이 자리에 4를 갖다 끼면 되겠죠. 그럼 서로 다른 세 자리에 중복 없이 4를 2개 일렬로 배열하는데 4 2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게 순서가 의미가 있나요? 이게 서로 달라야 앞뒤 바뀌면 다른 거지만 4, 4는 바꿔봐야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 케이스는 조합으로 봐야 되겠죠. 4C2 아니 3C2 서로 다른 세 개 자리에 2개를 두 자리를 선택해서 그냥 배열 필요 없이 그냥 4를 딱 갖다 놓으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케이스는 4P2 곱하기 3C2 이거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이번에는 5만 2개 나왔다 칩시다. 근데 이 케이스는 위와 같지 않을까요? 4가 2개냐 5개 2개냐 차이점이 내용은 똑같을 테니까 4P2 곱하기 3C2로 처리하시면 되고 마지막은 4도 2개고 4자리인데 5도 2개가 나오는 케이스예요. 근데 이건 그냥 세면 될 것 같은데? 4, 5, 4, 5 이거 아니면 5, 4, 5, 4 이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걸 다 덧셈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덧셈 하실 수 있겠죠? 네, 계산해서 마무리하시면 될 거예요. 길동이는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비밀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070513 07년생이네요. 07년 니네 몇 년생이야? 10년생이에요. 여러분들 3살 형, 3살 오빠? 이거 길동인데 설마 남자 아닐까요? 여자는 야 07년생인데 이름을 길동이로 지은 것도 너무한데 거기다 여자야. 이게 너무 이건 좀 네 너무 부모님이 너무 다른 의미로 너무 네 그러신 것 같고 아마 형 아니면 오빠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비밀번호를 만드는데 자기 생년월일 저 6개 숫자를 가지고 앞자리 4자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저 영어식 이름에 돼 있는 길동이라는 이름에 둘, 넷, 여섯, 7개 저 7개의 문자를 가지고 뒤에 있는 자리를 뒷자리 4자리를 만들려고 해요. 총 8자리를 만듭니다. 앞자리 4개 숫자, 뒷자리 4개는 알파벳. 근데 이제 숫자, 나는 아마 숫자 조합을 앞자리 4자리에 대한 숫자 조합에 대한 규칙을 말하고 있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개 숫자 중 4개를 사용해서 나열해요. 근데 0이 2개가 만약 혹시 온다면 0끼리는 이웃해서 놓는다. 인 거고 뒷자리 4자리 영어 알파벳으로 만들 때는 영어 이름의 7개의 알파벳 중에서 4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되 G가 2개 사용되고 이건 약속이죠. G를 일단 무조건 2개 넣겠다. 그 G와 G 사이에는 적어도 1개의 몸을 나열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 그냥 대충 하지. 난 대충 해요. 나중에 까먹을 거 생각해서.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인생 이렇게 힘들게 살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인생을? 네. 근데 어찌되었든 앞자리부터 먼저 해봅시다. 앞자리. 그러니까 숫자를 배열하는 케이스로 먼저 정리해보면
0이 결국은 0이 문제죠. 0이 두 개 왔냐 아니면 지금 0은 숫자 중에 두 개밖에 없긴 하니까 0이 두 개가 아니냐의 삶이죠. 그럼 0이 첫 번째 0이 한 개인 케이스. 그럼 0이 한 개라면 지금 내가 선택할 숫자는 0, 7, 5, 1, 3, 0, 7, 5, 1, 3 이 5개 숫자 종류죠. 저 5개 종류 숫자 중에 몇 개를? 4개를 써서 그냥 일렬로 나열하면 되겠네요. 그럼 5P4가 되겠죠. 저 숫자 5개 중에 4개를 뽑아요. 그 4개를 돌려 쓰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수가 아니라 여기 맨 앞에 오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두 번째, 이게 문제인데 0이 2개 와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잘못 쓴 것 같아요. 0이 한 개 이하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죠. 0이 한 개라고 하면 0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뜻인데 꼭 그건 아니고 0이 한 개 이하, 한 개이거나 아니면 없거나 그러면 결국은 저 5개 중에 4개만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그 중에 그러면 0이 한 개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을 테고 0이 안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겠죠.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0이 2개인 케이스. 0이 2개면 0 2개가 벌써 두 자리를 차지했잖아. 지금 우리는 몇 자리를 만들죠? 4자리를 만들 겁니다. 4자리의 숫자를 만드는데 0이 2개 왔는데 그 0 2개는 이웃해서 놓으려면 놓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죠? 0을 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 아닐까요? 여기 00 아니면 여기 00 아니면 여기 00 이렇게 두는 경우밖에 없잖아요. 옆으로 붙여 써야 되니까. 3가지. 그럼 이 3가지를 썼으니까 그냥 00 여기다 썼다고 칩시다. 00. 그럼 남은 2자리는 뭘로 채우죠? 그러면 0 없이 뭘로 채워야 돼요? 여기는 4개의 숫자 중에 2개를 뽑아서 그 2개를 일렬로 나열해야 되죠. 0075랑 0057은 다른 배열이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숫자 배열은 다 끝났네요. 숫자는 다 배열했습니다가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이제 뒷배열. 이제 문자로 배열하는 배열. 알파벳으로 배열하는 것. 이거는 얘도 그렇죠. 4자리를 만드는데 4자리를 만드는데 G와 G 사이에 적어도 한 개의 모음이 나오는 케이스를 생각해 본다면 몇 가지가 있을까요? 3가지가 있을 것 같죠? 어떤 케이스냐면 G가 맨 앞에 왔어요. 그리고 여기도 G가 와. 한 칸 떨어뜨려서. 그러니까 G와 G 사이 한 칸이 비어있는 상태. 어쨌든 적어도 하나의 모음이 와야 되니까. 이렇게 와도 되겠죠. G가 여기 있고 맨 끝에 G가 오고. 이것도 돼요. 근데 이것만 되나? 꼭 한 칸만 있어야 돼? 적어도 하나의 모음이니까 모음이 2개 와도 된다는 얘기잖아. 저기 분명 모음이 2개 이상 있으니까. 그럼 여기 G 있고 여기 G 있고 이래도 된다는 얘기네요. 이런 배열. 맞죠? 그럼 각각 계산해 봅시다. 이 케이스부터. 이건 상황이 정리된 거예요. G, G를 여기 딱 놓은 거야. 경우에서는 한 가지씩이에요. G와 G를 여기 자리에 놓겠다. 한 가지. 그럼 나머지 자음이 종류가 G 빼고 자음 뭐 남아요? L 남고 D 남고 N 남고 그다음 모음은 I 있고 O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전부 다 뭐 해야 되냐면 이 자리에 모음을 갖다 껴야 돼. 그럼 모음은 2개니까 2개 중에 하나를 놓겠죠. 그럼 여기다가 I를 놨다고 칩시다. 그럼 I가 없는 상태가 됐죠, 지금은. 그럼 여기는 아무거나 와도 되지 않나요? 4개의 숫자, 그냥 모음 포함해서 L, D, N, O 이 포함돼서 아무거나 하나만 하면 되니까 경우는 4가지겠죠. 그럼 이것도 똑같지 않을까요? 이렇게 따지면. 얘도 2 곱하기 4. 8가지, 8가지. 이건 여기에 이 2자리에 적어도 하나의 모음이 와야 돼요. 자, 이거는 그냥 풀기보다는 여사건으로 푸는 게면 적어도 하나의 모음이 온다는 얘기는 모음이 하나 왔을 때, 2개 왔을 때 그보다는 아무것도 없을 때를 빼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사건 문제로. 그럼 여사건, 여기에 여사건이니까 2개, 이 2자리 사이에 자음 2개 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전체 경우수를 계산했는데 전체 경우수는 뭐예요?
5개 문자 L, D, N, I, O 중에 아무나 2개를 선택하는 거죠. OPE. 5개 문자 중에 2개를 아무나 선택한다. 근데 그 중에서 빼내겠다. 뭐를? 자음 2개 들어오는 거예요. 자음 2개 들어오는 경우. 서로 다른 3개 자음 중에 2개의 자음을 놓고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 3P를 빼겠다. 이해됐나요? 네. 다 끝났네요, 그러면. 그럼 남은 건 얘네 둘이는 어떻게 되죠? 더해야 됩니다. 이건 동시에 발수가 없는 케이스니까. 얘네 셋도 더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얘 더한 것과 얘 더한 것을 뭐 해야 돼요? 곱해야죠. 네, 이렇게 처리하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계산은 네가 주세요. 자, 다음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직 안 배우긴 했지만 수학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내용인데 저 숫자 2개를 뺐으면서 오른쪽이 되려면 저 다에 뭐가 들어가시며 이 가운데 증명 과정에 가나에는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판단하라는 뜻인데 이건 이제 순열이나 조합을 증명할 때 주로 보통 우리는 계승을 이용해서 많이 푼다고 그랬죠. 그래서 네모C 세모 이거를 계승으로 바꾸면 뒤에 거 팩토리얼 가로 앞에서 뒤를 뺀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이렇게 된다고 했죠. 네, 저 구조는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줄에 있는 얘 앞에 거 뒤에 거 팩토리얼 곱하기 앞에서 뒤를 빼요. 그럼 3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n 플러스 3 팩토리얼 빼기 뒤에 거 팩토리얼 n-1 팩토리얼 곱하기 앞에 뒤를 빼요. 그러면 4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n 플러스 3 팩토리얼 이걸 계산하는 건데 앞에 밑에 줄 내려오다 보니까 가가 앞으로 쭉 빠져나와 있죠. 저게 뭘까요? 그랬더니 분자에 1이 남았고 그럼 분자에 있는 n 플러스 3이 공통이니까 가에는 n 플러스 3 팩토리 뒤에 팩토리 있네요. 그럼 n 플러스 3만 이거를 갖다가 뺐다는 뜻이구나 라는 뜻이죠. 그럼 빼게 되면 n 플러스 3 팩토리얼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면 여기는 n 팩 곱하기 3 팩 분의 1 마이너스 n-1 팩 곱하기 4 팩 분의 1 이렇게 남았다는 얘기죠 지금. 자 여기서 요 밑으로 내려갈 때 얘는 그대로 가가 내려온 거니까 n 플러스 3이 그냥 썼다는 뜻인데 여기가 뭐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중괄호를 이렇게 하나의 분수로 정리를 했다는 뜻인 거죠. 근데 분수 2개를 뺄셈을 하나의 분수로 정리했다는 얘기는 통분했다는 얘기를 이해하시면 되겠죠. 통분합시다. 통분은 서로 틀린 것들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인데 아무래도 여기 n팩이 있는 걸 봐서는 n팩으로 통분하는 거니까 여기 n-1팩에 뭘 계산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죠. 뭘 계산해야 돼요, 여기다? n을 곱해야죠. 여기다 n을 곱해야 n 곱하기 n-1팩 하면 n팩이 되죠. 그렇지. 이게 뭐 8팩에다가 9를 곱하면 이게 9팩이 되는 거죠. 맞나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이지? 네. 그럼 분모에 n을 곱하면 분자도 n을 곱했을 테고 여기 분모를 보니까 4팩으로 처리되어 있죠? 4팩? 여기 4팩 있는데? 근데 얘는 3팩이잖아. 그럼 3팩을 4팩 만들려면 그 다음 자연수에 4를 곱하면 돼요. 여기도 이제 4를 곱하겠죠. 그러면 분모들은 n팩, 4팩으로 통분이 됐고 분자는 4-n, 여기 있는 나 자리에 4-n이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근데 그 다음은 뭐죠? 그 다음은 이제 다를 써야 되는데 다가 뭐냐면 짜맞추면 돼, 짜맞추면. 지금 우리는 n 플러스 3팩 곱하기 n팩 곱하기 4팩 분의 4-n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강제로 이렇게 바꿔놔야 돼요. 분모에는 n팩 분의 n팩 곱하기 4팩은 맞는데 분자를 강제로 뭐로 만들어내냐면 n 플러스 4로 만들어놨죠.
그럼 이 분모는, 이 분자는 필요 없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잠깐 빼놓읍시다. 필요 없으니까. 그럼 이게 어쨌든 곱하기 되시면 분자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근데 분자로 올라가는데 n 플러스 3인데 n 플러스 4가 나왔다는 얘기는 n 플러스 3보다 하나 큰 숫자가 n 플러스 4죠. 그럼 여기다 뭘 곱했어야 되냐면 n 플러스 4를 곱했었어야 n 플러스 4 팩토리얼이 됐겠지. 근데 강제로 n 플러스 4 팩토리얼 그러려면 여기다 강제로 n 플러스 4를 곱했어야 되는데 원래 n 플러스 4는 없는 숫자잖아요. 없는 숫자를 곱했으니까 다시 그만큼을 나눠야죠. 이렇게 분모에다. 이 말이 이해될까요? 자, 다시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강제로 분모 뒤에 있는 분수를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를 맞춰야 되는데 일단 정리하면 이래요. n팩, 4팩 여기 n 플러스 3팩이 있고 여기 4-n 이렇게 여기를 위에 분자에 올려놓으면 이런 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꼴을 일단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럼 여기 뭐가 필요하냐면 n 플러스 4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n 플러스 3에다가 그 다음 하나 큰 자연수를 곱하면 여기 팩토리 붙은 거니까. 근데 분자에 없던 수가 곱해졌으니까 그만큼을 나누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얘네 둘을 붙여서 뭘 만든 거죠? n 플러스 4 팩토리를 만든 거고 이렇게 분모, 이 하늘색 두 개를 붙여서 하나의 분수로 끌어내고 나머지 이거랑 이거를 곱셈이니까 앞쪽으로 쭉 빼서 이거 분모, 이거 분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때 다에 들어갈 식은 이제 이게 들어가겠다. 다에는 n 플러스 4 분의 4-n 이렇게 다에 들어갈 식이 정리가 됩니다. 밑에 그럼 따라 쓰시면 되고요. 됐죠? 이제 거기다 이제 F, G, H에다 각각 숫자 집어넣어서 계산 마무리하세요. 1190번. 그림과 같이 좌석 번호가 적힌 10개의 의자가 배열되어 있어요. 두 학생 A, B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이 다음 규칙에 따라 10개의 의자 중에 서로 다른 5개의 의자에 앉는 경우인데 이거 굉장히 귀찮은 게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사람은 굉장히 짜증나게 하는 귀찮게 이거 일일이 다 따져봐야 되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귀찮게 하는 문제였는데 보세요. 이게 칸이 일단 칸을 만들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에이, 진짜. 손을 먹고, 하나, 손 들어서 그래요. 둘, 셋, 넷, 다섯. 마음에 안 드나? 일단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마음에 안 들어. 이걸 몇 개씩 돌렸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음에 안 들어. 사람 마음이 이렇게 평온해야지만 이렇게 선 같은 것도 잘 그려지는데 선생님이 마음이 평온하지 않은가 봐요. 대략 봅시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3개 자리 어깨 아파. 이런 식으로 지금 자리가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A는 좌석 번호에 24번 이상 자리에만 앉을 수 있어요. 그럼 24, 25에 A가 앉는다 뜻이겠죠? 24에 앉거나 또는 A는 25에 앉거나. 그 B는 14 이하에 앉아야 되니까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14에 앉거나 또는 13에 앉거나 또는 12에 앉는다. 이런 느낌이겠죠. 그런데 5명 중에 학생 중에 우리가 지금 앉을 사람은 5명, A, B를 포함해서 5명이야. A, B, C, D, E 뭐 이런 느낌으로. 근데 어느 두 학생도 A, B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좌석 번호 차이가 1이 되도록 앉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옆에 앉지 않는다는 얘기죠. 서로 이웃하게 앉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좌우로 이웃하게 앉지 말아라. 다는
5명의 학생 중에서 어느 두 학생도 좌석 번호가 차이가 10이 되도록 앉지 않는다.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이건 좌우로 같이 앉지 말라는 뜻이었고 얘는 앞뒤로도 같이 앉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좌석 번호 차이가 10이 되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죠? 누가 한 명이 앉으면 좌우, 앞, 뒤는 무조건 잘 비워둔다는 뜻이지. 약간 느낌상 딱 완전히 뜨문뜨문 한 명씩 앉혀라. 뭐 이런 느낌으로. 바로 옆에 앉거나 바로 앞뒤에 앉지 말아라. 뭐 이런 느낌으로 배열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배열이 귀찮아요, 굉장히. 다 일일이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자, 해봅시다. 처음에 일단 A부터 안 칠게요. A가 왜 경우가 몇 개 안 되니까. A를 안 친다고 치면 A가 여기에 앉는다고 칩시다. A가 24번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면 좌우에 사람 못 앉죠. 일단 A를 앉힌 자리 생각해보고 좌우에 사람 못 앉아요. 앞뒤로 사람 못 앉아요. 그럼 이 자리는 앉아서 아무도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앉으면 안 되는 자리예요. 근데 B를 앉혀야 되는데 B를 14 이하 자리니까 14 이하 자리면 죄송해요. 11까지 있겠죠? 하나 빠뜨렸네요. 14 이하니까. 근데 14번 자리는 지금 B가 못 앉죠. 14번 자리 못 앉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B가 여기 앉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앉으면 이 자리도 못 앉지만 여기도 못 앉게 되죠. 맞나요? 그러면 남은 3명이 앉는 자리를 고려해야 돼, 이제. C, D를 앉는 자리. 어디 앉을 수 있죠?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만 앉을 수 있어요. 여기 가운데 빈 자리에 앉으면 누군가는 이웃해서 앉아야 되거든요. 그럼 C, D가 남은 3자리에 일렬로 배열되는 경우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이번에는 A가 여기에 앉았는데 B가 10 못 앉고 여기 못 앉고 못 앉고 그 다음에 B가 이제는 12에 앉는 거죠. B가 12번 자리에 앉아요. 여기에 여기에 앉는다면 여기 못 앉잖아요. 여기 못 앉고 그럼 안 되죠. 자리가 3자리밖에 안 남는데 그 3자리가 붙어 있잖아요. 맞니? 그럼 이 자리는 안 되는 거니까 미리 생각하지 맙시다, 이거는. 그럼 B는 여기 앉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못 앉죠? 그럼 남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어디 앉아야 돼요? 여기 앉거나 여기 앉거나 얘도 여기야밖에 못 앉는 거죠. 3팩토리예요. 다시. 그럼 A가 24번 자리에 앉았을 때 상황은 다 계산하지 않았나요? 이제 B가 더 이상 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A가 25번 자리에 앉았을 때 생각해 봅시다. 그럼 A가 앉으면서 못 앉는 자리는 여기 못 앉고 못 앉죠. 그럼 B는 여기 이제 14번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B가 여기 앉으면 이제 B 옆에는 또 못 앉으니까 이 자리 못 앉아요. 그럼 남은 자리 이제 어디가 남죠? 여기 2자리, 여기 2자리, 여기 1자리 남아요. 근데 여기는 무조건 앉아야 되는 자리 아닐까요? 여기를 안 앉게 되면 남은 3명이 이 2자리에 각각 2자리, 2자리, 4자리에 나누어서 3명이 앉아야 되는데 이러면 어쨌든 최소한 2명은 이웃하게 앉아야 되죠. 그럼 이 자리는 앉고 선택하고 그럼 여기만 선택해주면 되겠죠? 요 2개 중에 1자리, 요 2개 중에 1자리. 그럼 여기 2개 중에 1자리 앉는 경우에서는 2개 중에 하나. 여기 2개 중에 1자리 앉는 경우에서는 2개 중에 하나. 잠깐 뭐 지워졌다? 여기다 써야죠. 네. 여기다 써야죠. 여기다 썼어요. 미안합니다. 여기다 써야 되는데 여기다 쓸 거는 어쨌든 자리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자리 선택. 근데 자리 선택은 여기 자리 선택해야 된다고 했죠. 2개 중에 하나.
여기 자리 선택해야 되죠.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하나. 여기는 무조건 앉아야 되고. 그럼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예상해 보면,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다 썼으니까, 여기 앉고, 여기 앉고, 여기 앉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앉았지만 이 자리만 지금은 앉을 자리야. 저기 앉으면 되겠네 라고 말했지, 그 자리에 누가 앉았는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CD가 야 A 여기 앉고 B 여기 앉았어. 그럼 CD가 야 우리는 어디 앉지? 상황상 이렇게 세 자리 앉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자리를 선택만 한 거지 아직 누가 앉을지 결정은 안 했잖아요. 그럼 서로 다른 세 자리에 세 명이 일렬로 배어되는 거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A가 여기 앉았어요. 지금 25번. B가 이쪽으로 옮겨갑니다. 옆으로 한 칸씩. 그럼 여기 못 앉고 여기 못 앉고 여기 못 앉고 여기 못 앉으면 색깔을 처음에 하던 대로 해야죠. 중요한 건 아니나 이렇게 못 앉아요. 그럼 B가 여기 앉으면서 여기 못 앉고 여기 못 앉고 여기 못 앉죠. 이렇게 되면 돼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세 자리 앉는데 이렇게 세 자리에 CD가 이웃해서 못 앉잖아요. 그럼 이거는 처음부터 배제합시다. 이건 안 되겠구나. B가 13번 자리에 앉으면 안 되겠네. B가 여기 못 앉고 못 앉고 B가 12번 자리에 13번 안 되니까 12번 자리에 앉았다 칩시다. 그럼 여기 못 앉고 여기 못 앉아요. 그럼 남은 자리는 이렇게가 남았죠. 여기 네 자리 남았어요. 근데 여기는 무조건 앉아줘야 되죠. 여기도 무조건 앉아줘야 되죠. 여기는 두 자리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2 곱하기 그럼 선택해 다 칩시다. 여기 선택, 여기 선택, 여기 선택 일렬로 배어 3팩토리얼. 다시 A가 여기 앉습니다. 근데 B가 또 한 칸 옮겨가야 되죠. A가 여기 앉으면 못 앉은 자리는 여기 못 앉고 여기 못 앉고요. B가 옆으로 한 칸 맨 왼쪽으로 가요. 11번 자리에. 그럼 여기 못 앉죠. 됐니? 또 자리가 남겠네. 어떤 자리? 여기는 봐봐. 이건 좀 조심해야 되겠다. 남은 3명 중에 누군가 한 명이 여기를 앉는다고 치자. C가 만약 여기를 앉는다고 치자. 예를 들어. 그러면 여기는 못 앉죠. 누가 앉든 간에 앞뒤에 좌우에 못 앉으니까. 근데 여기만 못 앉는 게 아니고 여기도 못 앉지 않나요? 그럼 나머지 D가 여기 앉아야 된다는 건데 그럼 안 되잖아. 이웃하게 되지. 맞지? 그럼 그러니까 B가 저기 앉음에 따라서 저절로 못 앉는 자리가 또 결정이 돼요. 여기는 아무도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잠깐만 여기 오면 여기 못 앉고 여기 못 앉다 보니까 이 두 개 붙어 앉아야 되거든. 됐죠? 그럼 남은 자리는 여기 두 개 중에 하나. 근데 여기는 당연히 앉아야 되는 자리죠. 경우에는 한 가지예요. 앉는다. 여기는 두 개 중에 하나. 곱하기 이 자리 선택했다고 치면 이제 이렇게 세 개를 돌려 앉는 자리. 이렇게. 이걸 다 덧셈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3팩은 다 있으니까 다 덧셈 하다 보면 3팩은 다 있죠. 3팩은 다 빼내세요. 그리고는 1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2 이걸로 계산하시면 정답이 나오겠네요. 이게 얼마니 근데? 10인가? 60? 네, 답은 60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림만 복잡하지 이거 좀 글쎄요. 생각의 차이점이겠지만 보세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셨으면 아실 텐데 저렇게 배열되어 있는 블럭에다가 뭐 할 거냐면 검은색 유리 상자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색칠해 보이겠지? 검은색으로 색칠하다 보면. 근데 이걸 위에서 여기죠. 이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검은색 상자가 이렇게 보인답니다. 그 옆에서 오른쪽 옆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보인대요. 이거를 한꺼번에 고민하지 말고 일단 두 가지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어디냐면 이쪽 있죠. 요 앞에 부분. 앞에 보이는 면이죠. 앞면이라고 할게요. 앞면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은 뒤쪽에 보이는 면. 여기 뒤쪽이 여기. 뒷면이라고 할게요. 걔를 계산하는 경우. 일단 앞면 계산할 때는 앞면을 잘 보세요.
앞면을 위에서 보게 되면 여기 두 자리만 색깔이 채워져 있는 상태예요. 그럼 여기는 아예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여기는 색깔이. 그럼 여기 어딘가에 여기 어딘가에 두 개를 채워 넣어야 돼요. 근데 옆에서 보면 이렇게만 보여. 그 얘기는 이쪽 채우고 대각선 방향으로 이쪽 채우고 아니면 이쪽 채우고 이쪽 채우게 되면 위에서 보면 어쨌든 두 개가 보이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가운데 뻥 뚫린 상태도 보이겠죠. 이건 이해될까요? 두 가지 그랬어요. 이쪽 색칠한 거 동그라미 두 개. 이 케이스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앞면은 처리가 됐고 이제 뒷면 봅시다. 뒷면은 위에서 보면 네 칸에 모두 다 네 칸에 그러니까 느낌 막 1호실, 2호실, 3호실, 4호실 예,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빈틈없이. 근데 옆에서 봤을 때는 이게 층으로 볼까요? 1층, 2층, 3층 이렇게 1층, 2층, 3층 막 이렇게 본다면 1, 2, 3층 안에 다 들어가되 위에서 봤을 때 1호실, 2호실, 3호실, 4호실 다 들어가 있으려면 어떤 층은 두 번의 중복이 발생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위에서 봤을 때는 4칸에 채워줘야 되잖아. 검은색을 4칸 채워놔야 돼. 근데 옆에서 봤더니 3칸밖에 안 보여. 층이 하나 부족해서. 그러면 1층이 됐든 2층이 됐든 3층이 됐든 어느 한 층에는 똑같은 게 두 번, 그러니까 그 검은색이 두 칸 칠해지는 게 있을 거라는 얘기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예를 든 거야, 이거는. 예를 들어. 색칠을 하는데, 여기가 1층이고, 2층이고, 3층인데, 3층에 이렇게 두 칸이 색칠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 2층에는 여기 한 칸, 여기 한 칸. 이렇게 색칠되어 있다면, 위에서 보게 되면 일단, 호수마다 다 보이죠. 그 옆에서 보면 층마다 다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떤 층에는 겹쳐서 두 군데가 색칠되어 있어야 된다니까. 물론 이게 색칠이 꼭 이렇게 될 필요는 없죠. 이렇게 돼 있어도 돼요. 어쨌든. 이런 상관없어요. 이렇게 돼도 어쨌든 위에서 보면 한 칸씩, 옆에서 보면 세 칸에, 3층에 다 색칠되어 있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3층, 1, 2, 3층 중에 어느 한 층은 두 개를, 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선택을 해야 되죠. 1층 일지, 2층 일지, 3층 일지. 그게 3실이에요. 경우수 세 가지. 그럼 예를 들어 얘가 아까 말한 3층에다 이렇게 두 칸을 칠했다고 칩시다. 됐니? 이해하기 편하게 그냥 바로 옆에다 배열할게요. 그래 이해가 좀 편하니까. 어차피 3시 2인 안에는 층을 배열한 거니까. 그렇죠? 그럼 어떤 층은 이렇게 두 칸에 색칠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은 이제 잘 봐. 그 다음은 이게 꼭 옆으로 이웃했다는 게 이웃하지 않아 괜찮습니다. 그냥 떨어뜨려 놔도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3층에 두 칸이 색칠되어 있어. 나머지 층은 한 칸씩 색칠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나머지 여기서부터 뭘 해야 되냐면 이 세 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무슨 말이야? 꼭 이게 이렇게 갈 필요는 없잖아. 그렇지 않나요? 뭐 이렇게 가 있고 이게 이리 가 있고 얘가 이리 가 있고 배열을 생각하는 거죠. 이 세 개가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거죠. 3팩토리얼. 됐나요? 여기서 이상한 짓 했네요. 이게 아니고 아이고 뭐죠? 이게 아니고 왜 3실이에요? 왜 3실 썼지? 아, 그게 아니고, 뭐, 이상 헛소리 하고 있어. 그게 아니고, 아까 잠깐 딴 생각도 하느라고. 이렇게 위에서 보았을 때, 이렇게 3층 나눠져 있고, 하나, 둘, 셋, 네 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나눠져 있는데, 위에서 봤을 때,
총 4칸 모두 다 색칠돼 있고 옆에서 봐서 3칸 색칠돼 있다는 얘기는 이 4칸 중에 어느 2칸은 같은 색이 칠해져 있다. 아니, 같은 한 층에는 색깔이 검은색이 2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맞니?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 칠해지는 2칸이 칠해지는 이 열 있지, 열. 1열, 2열, 3열, 4열 이렇게 열. 14개 중에 어딘가에는 2개가 색칠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 2개가 색칠되는 칸을 선택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랑 여기 있는 칸에 2줄을 같이 선택하는 거죠. 그럼 이게 4C2 아닐까요? 4칸 중에 2칸을 선택하는 거지. 이거는 색깔이 똑같기 때문에 배열은 의미가 없고요. 됐나요? 거기다 곱하기 그럼 선택했죠? 그럼 남은 칸은 여기하고 여기 남지 이렇게. 근데 요거를 이제 한 쌍으로 본다면 요렇게를 한 쌍으로 보고 얘네를 각각 하나의 개체를 본다면 이 줄을 이렇게 놔도 되겠지만 이걸 이렇게 안 놓고 이걸 이렇게 안 놓고 이 배열을 예를 든다면 이렇게 둬도 이렇게 둬도 되겠죠. 이렇게 둬도 위에서 보면 4칸, 옆에서 보면 3칸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론은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한 쌍과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쌍과 이렇게 한 쌍, 총 3쌍을 층에 따라서 서로 다른 3개 층에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일단 위에서 봤을 때 2칸 어딘가를 선택해 줘야 돼요. 줄을 선택한다는 얘기죠. 2칸 칠해주는 줄. 그다음 이렇게 2칸을 칠했다라는 거죠. 맞니? 근데 좀 2칸 줄 칠할 때 혹시 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2칸 줄 칠할 때 이 줄과 이 줄을 선택했다고 치는데 왜 꼭 얘네를 옆으로 배열해야 돼요? 이렇게 배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되죠. 4C 안에는 이 개념도 이렇게 두 줄을 선택할 때 나는 이렇게 2줄만 선택하지 그 2줄에 꼭 여기 2줄을 칠하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거든. 그럼 의미상 이렇게 칠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2줄 선택했는데 여기 이렇다 보면 돼요. 이렇게 2줄을 칠한 거예요. 2개를 먼저 칠했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2줄을 칠할 때는 여기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섞이잖아. 그리고 다시 걔를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지. 이해됐니? 꼭 여기 칠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여기 2줄. 이게 12개 중에 얘 2개 미리 칠해 놓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2개는 여기 아니면 여기 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가 겹치잖아. 겹쳐서 만들어 놓고 나서 다시 이 3개를 일렬로 배열. 그런 느낌이니까 이렇게 풀면 크게 관계없다는 거죠.